네, 안녕하세요. 열린마음 빵쌤, 순천 성남초등학교 교사 방주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자치의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 캠페인, 교육활동,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갈 때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를 많이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서 그들이 스스로 주도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기획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그것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학생자치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주변에 좀 여쭤보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못하죠. 해마다 학생자치의 리더들과 이런 구성원들이 바뀌게 되어 있고, 항상 학생자치 담당자는 제3의 학급을 이끌어간다는 마음으로 이 학생회 또는 학생자치, 다모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리더십 교육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급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학급 세우기, 아이들의 역량 강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학생자치는 학생들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디자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 캠페인, 교육활동 등을 만들어가면서 보다 행복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프로젝트 설계 절차를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프로젝트를 설계함에 있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핵심 키워드로 만들어 갈 것인지 주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즉, 어떠한 분야에서, 이거는 교육과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나 체육, 교육, 과학, 생활, 이런 다양한 분야, 범격과 연관 지으셔서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그 분야를 선택을 한 다음에는 어떠한 유형으로 할 거냐, 행사냐, 이벤트냐, 캠페인이냐, 교육활동이냐, 공모전이냐, 다양한 그 유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행사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예회나 콘서트일 수 있고요. 체육 행사라면 놀이마당 또는 계절별 놀이, 교육 이벤트라면 독서 퀴즈나 골든벨,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자치로 뭘 할 수 있냐? 결국 학생들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주어진 현안 또는 어떠한 시사적인 문제, 실생활 문제, 교사나 학생의 관심사, 교과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또는 도서, 잡담,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 주도의 프로젝트 거리를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상에서 주제를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무언가를 핵심 주제를 만들었다면 그 주제를 기획하고 결과적으로 사용하게 될 학생들의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며, 그리고 어떠한 중심 테마를 갖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갈 것인지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유사한 비슷한 종류의 행사나 TV 프로그램을 떠올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서 기획했던 크리스마스 방구석 콘서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해서 탑재해서 이걸 방송하는 방구석 콘서트를 기획을 했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시기적으로 12월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떠올렸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부터 연상되는 어떤 산타 또는 연말 선물, 그리고 유사한 TV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경연 또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많은 게임 프로그램들, 예능, 이런 부분들을 떠올려서 테마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주제와 그리고 테마가 선정이 되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많은 키워드를 좀 브레인스토밍 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삶, 즉 학생들이 만들어갈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곧 이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3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글감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키워드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언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목표는 대략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해나가는 수행 과정에서의 어떤 기준과 지향점, 방향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학생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감정과 욕구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게시판, 목록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최종 결과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를 바라는지 또는 어떠한 욕구를 채워가기를 바라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방구석 콘서트를 예로 든다면 이러한 목표, 느낌과 감정과 욕구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긍정적인 부분, 그 플러스적인 목표와 그리고 이것은 지향해야 할 점으로서 지향과 지양 두 가지 방향에서 떠올리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이 되었든 간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다. 무언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다투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소통과 협력, 나눔, 그것으로 인해 얻어내는 어떠한 만들어가는 즐거움과 설렘, 이런 초반에 설정했던 목표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지금까지 많은 키워드를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면 이제 누구에게 설명하도록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손에 잡히도록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grasp, 손에 꽉 쥐다, 이해하다, 이 영어 뜻이 있는 청킹 기법으로 만들어진 요 grasp 기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grasp, 네, 실제로는 G를 가장 마지막에 넣어서 RASPG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다양한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상황을 구체화하는데 이러한 순서 RASPG의 순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학생자치의 이 주인공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체 이 프로젝트, 예를 들어 방구석 콘서트를 만들어 가는데 관련된 직업군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프로젝트에서 그 역할을 학생들이, 그 직업군이 하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어떤 과정과 결과에서, 수행 과정에서 만나게 될, 그리고 최종 결과에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발표하게 될 대상은 누구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건을 만들어낼 두 대상, 인물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 이 두 인물들이 만나게 될 상황을 떠올리는 거죠. 방구석 콘서트라고 우리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상황을 설정했던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있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요것들을 반영해서 집안에서 보는 콘서트, 방구석 콘서트 상황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방구석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수행해야 할 것이냐, 즉 인물과 배경, RAS까지 인물과 배경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 인물이, 다시 말하면 R이 A를 S의 상황에서 만나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수행을,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G가 오는 이유는 RASP 요 네 가지 키워드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그려보았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도까지 높여갈 거냐, 이것은 아까 감정과 욕구 목표를 세운 것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사례를 본다면
밑에 이 주제와 탐구 질문 이 부분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탐구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학교에서 이 방구석 콘서트를 기획함에 있어 GRASP 기법을 통해 만들어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5가지 키워드를 떠올리고 그것을 조합해서 만든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렇게 상황이 구체화되었다면 이제 결과물을 떠올려야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최종 결과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목록표가 있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목록표를 제시한 뒤에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에서 무엇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지를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결과물들 중에서 A, 청중과 대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은 무엇일지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그 밖의 과정 결과물들을 통해 쌓아 올려가서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될 어떠한 조합의 결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목표 기준점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사례를 보여드린다면 결국 방구석 콘서트 어떤 온라인상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공연 영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또 최종 결과물들이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집 광고, 행사 공간을 어떤 디자인하는 것, 어떤 대본, 출연 순서표 이런 부분들을 과정 결과물로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도 정리를 해 보았고요. 네, 이렇게 최종 결과물을 선정을 목표 기준점으로 잡았다면 그 이후로는 저는 거꾸로 과정 설계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교실 디자인 프로젝트, 공간혁신 프로젝트 했던 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제안서, 이것이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디자인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교실 모형이 만들어졌어야 했죠. 그리고 교실 모형은 설계도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겠고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어떤 주제, 방향이 되는 사용자의 바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용자의 바람을 모으기 위해 그 사용자를 관찰하는 이러한 형태로, 즉 역순으로 최종 결과물로부터 최초 시작점까지 차례로 설계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 대단히 쉽게, 어렵지 않게 과정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인데요, 학생들이 정확하게 바로 이전 단계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얼기설기 설계, 대강 설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떠올리는 그 사고, 아이디어, 그게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거는 너의 아이디어는 그래 이쯤에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도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디자인 제안서 다음에 모형 설계도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들어보았을 때 모형 설계도 다음에 무언가 올 것 같아요.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띄워놓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이것과 이것 사이를 또 연결 지어줄 매끄러운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유도한다면 그 가운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의점만 생각하신다면 과정 설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는 이제 과정 설계가 적절했는지 저는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흐름이, 맥락이 매끄러운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서는 이러한 과정, 기획, 준비, 제작, 방송, 요 4단계의 과정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자치는 다양한 부서도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과정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를 그 중심이 되는 주체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그 과정을, 각각의 과정 또한 많은 능력,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 능력에 걸맞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과정과 그 과정의 주체가 결정이 된 뒤에는 각각의 과정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해야 될지 그 시간, 아이들에게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 마감 시기를 정해줍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계했던 모든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주의할 점, 유의사항 또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 지원해줄 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피고를 작성하면서 프로젝트 설계가 마무리되는 거죠. 네, 방구석 콘서트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을 보여드린다면 이런 식입니다. 얼기설기 과정이 설계가 되었고 세부 실행 과정 또한 정리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정에서 누가 중심이 될 것인지 또한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사례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서 이걸 담아 놓았으니까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설계 절차는 이렇게 11단계의 과정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밟아보시면 좋긴 하겠지만 하실 수 있는 만큼, 이해하시는 만큼 적용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학생들의 어떤 자발성과 주도성, 결국 본인들이 직접 기획한 세부적인 프로젝트 설계, 거기에서부터 아이들의 운영상, 수행상에서의 자발성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설계를 촘촘하게 직접 하는 과정이 아이들의 실제 수행의 주도성과도 연결되니까요. 지속적인 적용으로 아이들의 주도적인 그 설계 역량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은요,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우는 프로젝트 설계 촉진 그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